자, 오늘 그러면 고등수학 상 3, 4차 방정식 쪽 한번 볼게. 저번 과제로 나간 프린트는 오늘 진도 좀 나가놓고 니네 과제 좀 하고 내일 좀 한번 메꿔 볼게요. 왜냐면 이제 오늘 하는 분량이 있고 내일 하는 분량이 있는데 오늘 하는 분량이 좀 중요하고 내일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이 오늘 거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이따 클리닉 시간에는 2차 함수 단원 테스트 보시면 돼요. 알겠죠? 큰 문제 없겠지? 그지? 자, 이제 그러면 페이지 94페이지를 볼게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그 3, 4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먼저 기본적으로 할게요. 일단 3차 방정식 먼저 얘기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으로 표현된 거를 3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물론 a 값이 0이 되면 안 되겠지. 일단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해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어떤 x 값을 넣어주면 0이 될까? 이거를 찾는 게 이거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는 어떤 방식으로 구할까요? 제일 유명한 거, 제일 많이 쓰이는 거. 조립제법이에요, 조립제법. 그러니까 사실은 3차 방정식에서 근을 구한다? 조립제법이 제일 기본이고 조립제법을 통해서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으면 뒤에 쪽 있죠? 이게 이제 앞으로 3, 4차 방정식이 많이 나올 텐데 뒤에 쪽에도 그때도 큰 문제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본적으로는 조립제법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조립제법을 쓰든 뭘 쓰든 조립제법을 통해서 어떤 근을 구하게 되면 얘가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x값을 알파, 베타, 감마라는 근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2차 함수 전에 2차 방정식 배웠고 2차 방정식 전에 뭘 배웠죠? 복소수 배웠죠? 복소수. 그러니까 우리가 단원명은 좀 기억해달라 라고 내가 얘기하고 싶고,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알파, 베타, 감마라는 어떤 근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고민을 할 거냐면 과연 이 알파, 베타, 감마는 실근일까? 실근만 있을까? 맞아요? 그렇진 않죠. 그럼 허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몇 개? 허근이 하나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허근이 3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이 근에 실근은 적어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어요. 3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이 3차식이 있고 이 3차식을 잘 생각을 해보면 1차식하고 2차식의 곱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자,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하고 갈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때 얘의 근이 3개의 허근을 갖지 않는다는 거에 전제 안에는 A, B, C, D라는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만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으면 알파, 베타, 감마가 모두 허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얘가 모두 개수가 실수라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갖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는 3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3차식이 0이 되는 꼴을 얘기하는 거니까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이해를 했을 때 1차식이 0이 되는 값이 반드시 여기서 실근이 하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허근이 있고 없고는 어디서 결정이 된다? 2차식 쪽에서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 2차식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건 알파, 베타, 감마가 서로 다른 세 시근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둘 중에 하나, 여기서 나오는 두 개의 근이 얘랑 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고, 얘가 만약에 판별식 D가 0이 나오면 2차식이 0이 나와버리면 얘가 중근 하나, 실근 하나 같거나 그 중근이 얘랑 같으면 3중근이 나올 수도 있고요. 무슨 말 이해가니? 3중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지. 이렇게. 맞지? 그럼 얘가 x-1의 세제곱 되니까 3중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말 이해가죠? 그럼 만약에 얘가 이렇게 0보다 작으면 허근 두 개를 갖겠죠? 실근 하나, 허근 두 개.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허근을 갖는 부분이 우리 뒤에 쪽에서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뒤에 쪽에 오메가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들, 이게 전부 이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기본 구조는 1차식과 2차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때 이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바꾸는 방법이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 3차 방정식이 조립제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푸는 게 뭐가 있냐면 공식을 이용하는 게 있어요. 공식. 제일 많이 쓰이는 공식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관련된 공식. 그죠? 요거. 그래서 A 빼기 B하고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 요거. 그죠? 요 공식하고 그 다음에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요 공식. 그죠? 요 공식도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3차 방정식 나왔을 때는 공식을 쓸까 조립제법을 쓸까, 그죠? 이렇게 고민을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푸는 거 말고 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얘를 바라보면 뭐가 존재하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를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얘를 전개를 해주잖아요. 요 식을. 다시. 요 3차 방정식이 근이 3개의 근을 갖는데 알파, 베타, 감마야 라고 하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죠. 최고차항의 계수를 보면은 AX의 세제곱으로 동일하죠. 맞죠? 요 상태에서 알파, 베타, 감마를 3개의 근을 갖는다. 맞지? 그럼 얘를 전개해주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빼기 알파 베타 감마. 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얘를 전개를 하면, 그죠? 그리고 나서 a를 다 곱하면 ax 세제곱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제곱 a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럼 그때 결국은 2, 3차식과 2, 3차식은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개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2차식과 동일하죠? 2차식과 동일합니다. 자, 그럼 보니까 요게 같죠? 맞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세 근의 합은 알파, 베타, 감마. 합은 세 근의 합은 이렇게 외우세요. 알파, 베타, 감마보다 훨씬 낫지? 세 근의 합은 요거분의 요거야. 마이너스를 붙여. 그 다음에 곱해. 근데 세 개가 있으니까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해.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해. 얘는 A분의 C야. 곱해. 세 개를 다 곱해.
마이너스 a분의 d야. 요렇게 차례대로 이런 거 할 때에는 차례대로 해야 돼. 얘 먼저 나왔다가 얘 먼저 나왔다가 이러면 안 돼. 왜? 개수를 비교하는데 차례대로 비교하잖아. 외울 때에도 2차식이랑 또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2차식도 마이너스를 출발을 해서 플러스가 나오고, 그죠? 3차식이니까 또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내 말에 이해 가죠? 그죠? 그래서 얘를 외워주셔야 되는데, 조립제법에서, 그죠? 근 구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뿔마 a분의 d의 약수들, 맞죠? a의 약수분의 d의 약수 이렇게 구하죠? 맞죠? 왜 그런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세근의 곱이죠. 그죠? a분의 d의 약수들이지, 맞지? 이해 가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조립제법에서 근을 구하는 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내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3차 방정식 문제에 주어진 거가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겠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1번을 한번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1번, 5번, 6번, 7번, 8번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4차식은 또 나중에 한번 해보자. 1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 선영이가 많이 넣는데? 얼마 넣는다 그랬어? 자, 한번 해볼게.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8은 0에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 베타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딱 보니까 뭐 공식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조립제법 써야 되겠죠? 뭐 계속 얘기하지만 조립제법 쓸 때 없는 거 0 적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뭐가 돼 보여요? 2가 되나? 2? 2 되냐? 그렇군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x-2가 있고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근의 공식을 써보면 1 뿔마 루트 1 더하기 4가 나와서 1 뿔마 루트 5가 나오죠. 자, 여기 하나의 근은 2고요.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5고요.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5예요. 가장 큰 근은 얘고요. 가장 작은 근은 얘죠. 맞죠? 자, 알파, 베타 빼주면 2 루트 5가 나오는 거죠. 2 루트 5가.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유형 5번 쪽으로 가볼게요. 유형 5번 쪽. 자, 선생님이 예전에 무슨 얘기 했어요? 자, 똑같아. 방정식은 동일하거든? 방정식은 동일한데, 봐봐.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2야. 한 근이 2야. 뭐가 나와, 그러면? 뭐라고? 3차 방정식의 한 근 나왔어. 근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대입하는 거죠, 대입. 근이 나오면 대입을 하세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6K 얼마 이거? 마이너스 1 나오는군요. 그죠? 그러면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이렇게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오호.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빨리 푸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끝까지 뭐 다른 걸 물어봤다면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두 개의 근을 합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봐. 근과 뭐? 개수의 관계가 있지. 맞지? 그럼 한 근이 2지. 그럼 나머지 두 개의 근이 알파, 베타지. 그럼 다 더한 게 얼마야? 1이지, 1. 에헤이, 1.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마이너스 1이지. 이거 구하라는 거니까. 끝났죠?
근과계수 관계 가면 이게 끝난 거고. 근데 이제 혹시라도 물어보는 게 뭐 두 근의 합이 아니고 나머지 두 근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요 얘기 잠깐 해볼게요. 두 근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얘를 조리제법을 쓴단 말이야. 그지? 조리제법을 써. 그러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2 쓰거든요. 그래놓고 애들이 근이 뭐지? 이게 고민해. 고민하면 돼, 안 돼? 고민하면 안 됩니다. 뭐가 근이라고 그랬어요? 2가 근이라고 했어. 자, 2가 근이라고 했죠. 2. 맞아요? 내가 2가 근이라고 해서 K값을 얻은 거야. 그럼 얘가 2를 근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틀릴 거라고. 당연히 2가 되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2를 해주면 돼. 이렇게. 이렇게. 됐어? 됐지? 막 했어. 했는데 0이 아니야. K값이 잘못 나온 거지. 다시 해봐야지. 뭔가 이상한데? 이러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x 빼기 2 잡고 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은 0 잡으면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1.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1. 됐지? 근데 두 개의 근이 뭐 허근이다 뭐다 이런 표현이 있다면 이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파악하고 구해주시고, 맞죠?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구해주시고. 문제 없죠? 자, 계속 봅시다. 어떤 3차 방정식이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죠? 3차 방정식은 뭐다? 1차식 곱하기 2차식이다. 맞죠?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그 2차식이 허근을 갖나 보지, 그지?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쟤를 또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요런 거 애들이 인수분해할 때 좀 어려워하는데 내가 100% 장담하는데 저거 무조건 인수분해 돼야 돼요. 뭘로? 조립제법으로. 3차식은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하면 돼요. 선생님 K가 있는데요. 더 쉬워. 이런 게 더 쉬워. 왠지 알려줄까? 이거는 얘의 약수죠. K의 약수. K의 약수죠? K의 약수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K이거나 마이너스 K 4개밖에 없어요. 오히려 더 쉬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게요. 왠지는 알지 왜 마이너스 1인지? 봐봐, 다 양수잖아. 1은 안 될 거 아니니? 맞지? 그리고 K가 여기 있는데 여기 K자 음수 있었으면 좋겠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 아이고, 딱 나오죠? 딱 나와. 이렇게. 그럼 얘는 실근, 안녕.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 요게 나오는데, 요게 무슨 근을 갖는다?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됐어요? k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고. 됐지? 자, 아래 것도 볼게. 오늘 그냥 순식간에 끝낼 거야. 문제 좀 많이 풀고 갈게요. 오늘 많이 풀고 내일 딱 끝내고 아름답게. 어떤 3차 방정식에 3개의 근, 3개의 근이 나오면 선생님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근과의 관계 또는 대입. 그죠? 근데 대입은 아닌 것 같지? 그지? 딱 모양 형태가. 그러면 뭘 쓴다? 알파 플러스 베타 감마는 뭐다? 3이고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뭐고? 2고 알파 베타 감마는 1이고 이렇게 나와요. 됐니? 자, 이거를 푸는 제일 무식한 방법은 저걸 열심히 전개하는 방법이 있다.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전개하는 방법이 있다. 됐어요? 자, 근데 예전에 선생님이 그 인수분해할 때 알려줬던 방식이 있는데 기억나는 사람? 선생님이 그때 고차 방정식 쪽 나오면 이 방법 또 쓸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어. 기억나? 안 나지? 나? 자, x세제곱. 자, 그러니까 참고로
열심히 넣어서 계산하시다면 하세요. 그렇게 오래 안 걸려 이것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알겠죠? x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다른 말로 해볼까? 그게 뭐야? 알파 베타 감마로 인수분해가 됐어. 그죠? 요 두 개의 식이 같죠? 요 두 개의 식이 같겠죠? 됐어요? 양쪽 x에다가 뭘 넣어주고 싶어요? 쟤랑 같아야 되거든? 1은 좀 별로 안 좋아. 마이너스 1 넣어주는 게 더 좋지. 맞지? 마이너스 1이 더 좋다고. 마이너스 1을 여기 양변에 대입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로 묶고, 마이너스 묶고, 마이너스로 묶고. 마이너스가 3개야.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감마.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러면 답이네. 얼마야, 그러면? 7이야? 자, 요렇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요건 뭐 두 번째 방법이고, 첫 번째 방법은 뭐다? 미친 듯이 전개를 해달라. 됐지? 미친 듯이 전개를 해달라. 이런 얘기 했어요. 자, 아래쪽 근각에서 관계 쓰는 거 한 번 더 해볼게. 자, 세 개의 근, 알파, 베타, 감마라 할 때, 2알파, 2베타, 2감마를 세근으로 하고,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자, 잘 보세요. 일단 세 개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근과 개수 관계를 먼저 써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4가 나오고요. 알파, 베타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해.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3이고요.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해. 마이너스 2. 여기까지 구했지. 근데 근이 2알파, 2베타, 2감마란 말이에요. 그럼 세 근의 합은 2알파, 2베타, 2감마 이렇게 나오죠? 그럼 2로 묶어주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오면서 8, 세 근의 합은 8 이렇게 외우는 거야. 됐지? 곱해 두 개씩 곱해. 얘랑 곱해. 4 알파 베타 두 개씩 곱해. 4 베타 감마 4 감마 알파 맞죠? 4로 묶어서 두 개씩 곱하네. 마이너스 12 됐죠? 다 곱해 얘랑 8 알파 베타 감마 맞죠? 마이너스 16이야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합이 8이고 두 개씩 곱하내는 마이너스 10이고 세 개를 곱하내는 마이너스 16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x세제곱 앞에 1 적어주시고 이렇게 마이너스를 읽었더니 8이야. 마이너스 8 x제곱 적고 이렇게 읽었더니 마이너스 12x 적고 이렇게 읽었더니 16 이렇게 됐나요? 자, 한 장 넘겨. 그냥 3차 방정식 쪽을 쭉 해줄게. 자, 이거 앞에 쪽에서 2차 방정식에서 했었지? 똑같은 얘기야. 근과 개수의 관계를 생각을 해서 보면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 나오면 또 다른 한 근은 혈례근일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한 근은 혈례근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거든요. 왜 그런지 이해 가시죠? 왜 이게 왜 나왔어? 아니 왜 3차 방정식인데 똑같이 2차 방정식이랑? 왜 똑같아? 3차식이 1차식 곱하기 2차식이니까. 내 말이 이해가? 그지? 그러니까 2차식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냥. 그죠? 그냥 한번 보자.
왜 그런지 문제를 풀면서 볼게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또 다른 한근을 혈례근이라고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왜 그런지 보자. 한근이 루트 2야. 또 다른 한근이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세 근을 합해봐. 루트 2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2더라 이거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냐면 얘가 뭔진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근인지 모르겠지만 무리수인데 유리수지. 알파 베타가 루트 2를 해결하지 못하면 유리수가 나올 수가 없다 이거야. 내 말에 이해가죠? 그 다음에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해봐. 루트 2 알파 알파 베타 루트 2 베타 했더니 A가 나와. 자, 여기도 봐봐. 얘가 뭔진 모르겠는데 여기도 무리수 있고 여기도 무리수가 있어. 여기도 있고 무리수 있다니까? 근데 A를 봐봐. A가 유리수라고 나와 있어. 다 곱해봐. 여기서도 뭐가 나옵니까? 유리수가 나오죠? 이해가니? 그러니까 이 무리수가 유리수로 탈바꿈을 하려면 알파, 베타 중에 한 근은 무리수 근이어야 되고 또 다른 한 근은 무리수 근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3차식이 1차식하고 2차식의 곱이라고 이해를 해달라고 그랬죠. 이 루트라는 거는 제곱해서 어떤 값이 나오는 근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루트는 어디서 튀어나온다?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맞지? 그러니까 알파, 베타 중에 한 근이 얘와 혈례근일 수밖에 없고 나머지 한 근은 여기서 튀어나오는데 얘가 만약에 무리수 근이라면 이러한 유리수의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따라서 여기가 루트 2면 하나가 얘 혈례근이고 또 다른 한 근은 뭔지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 넣어봤더니 찍찍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안 거죠. 이렇게. 됐나요? 그죠? 그래서 A, B 값 구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뭐 여기다가 넣어서 A, B 값 구해도 되고요. 뭐 근과 계수의 관계로 계산을 해도 되고요. 아, 근과 계수 관계란다. 뭐 이제 얘가 두 개의 근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x제곱 빼기 x 더하기 2는요. 이렇게 적으면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으로 이렇게 바로 정리가 된단 말이죠. A, B 값이 바로 나옵니다. 그죠? 그때는 윤서한테 그냥 시간대로 잘못 줄여주세요. 네. 됐죠? 근데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허수인 글이 나오더라도 원리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제 이따가 4차 방정식 나오면 좀 한 번 더 얘기를 할 건데 요거 오기 전에 4차 방정식을 먼저 또 해봅시다. 요번에 다시 앞으로 갈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3차 방정식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4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4차 방정식도 결론을 얘기를 하면 얘도 근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4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ax 4제곱 더하기 bx의 세제곱 더하기 cx의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는 0. 뭐 이렇게
있는 꼴을 4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A 값이 당연히 0이 되면 안 되고요. 이러한 4차 방정식 형태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근을 구하는 건 맞아요. 근을 구하는 게 맞고요. 그럼 4차 방정식의 근은 뭘로 구할까요? 조리제법 맞아요. 4차 방정식의 근도 조리제법으로 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뭐 제일 기본은 당연히 조리제법이에요. 조리제법을 통해서 이렇게 근을 구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기본이 되는 건 맞는데 4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3차 방정식과 다르게 조리제법으로 안 풀리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 자,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근본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이 4차식을 좀 뜯어보잖아요. 4차식을 뜯어보면 1차식 곱하기 3차식 이게 아니라 2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게 근본적으로 좀 문제거든요. 뭐가 문제냐면 이 2차식의 근이 허근이 나올 수 있죠. 앞에 게. 그럼 이 뒤에서의 2차식의 근도 허근이 나올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다시 말하자면 4차 방정식의 4개의 근이 모두 근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두 허근이야. 그럼 모두 허근인 근을 어떻게 구합니까? 조리제법으로. 구할 수가 없겠지. 무슨 말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때에 따라서는 얘가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조리제법은 특수한 형식으로 인수분해하는 얘기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보기차식이 나오는데 요것도 보기차식 같은 경우에도 인수분해해서 이미 한 거죠.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는 0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걸 보기차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요거를 만약에 여기다가 Y를 넣어놓고 함수로 넣어보면 요게 이제 Y축 대칭함수가 나와요. 요걸 Y축 대칭함수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그건 아직 함수로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걸 그냥 보기차식 형태꼴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얘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X제곱을 어떠한 하나의 문자로 치환해서 그냥 인수분해해라.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뭐 X 4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그죠? 뭐예요? 3 되면 안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럼 이거 그냥 뭐 인수분해 하죠. X제곱 빼기 3 X제곱 더하기 1은 0 뭐 이렇게 인수분해 할 거 아닙니까? 내 말 이해 가죠? 그러면 여기에 두 개의 근이 있고 여기 두 개의 허근이 있고 맞죠?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었어? 적당한 완전 제곱꼴을 이용을 해서 제곱 빼기 제곱 형태꼴 만들었던 거 기억나니? 그지? 그래서 A 더하기 B, A 빼기 B 형태꼴로 계산을 하자. 요거 인수분해 쪽에서 다 했던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알겠죠? 요 내용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반 방정식 기억납니까? 상반 방정식 개수가 어떻게 돼요? 대칭이죠? X 4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의 개수가 X 세제곱과 X가 가운데는 뭐 니네 마음대로 그치? 얘가 요거 기억나죠? 그래서 상반 방정식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근을 구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나옵니다. 자, 불행히도 4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는 배우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4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꼴도 사실은 얘를 곱해보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곱했다고 생각해 보실래요? 그럼 뭐가 나와요? 3차 방정식이 나왔겠지. 여기다가 x-시그마만 곱하는 거거든? 이해 가니? 그러면 너무 당연하게도 얘의 근은요 요거 분의 요거에 음수를 붙인 애가 뭘 것 같아요? 모든 근의 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 분의 요거는 마이너스 다음엔 플러스죠? 2개씩 짝지어서 곱하네. 요거 분의 요거는 3개씩 짝지어서 곱하네. 요거 분의 요거는 뭐? 다 곱하네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어느 정도만 이해를 했으면 좋겠냐면 4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은 똑같다. 이 정도만 외워주세요. 마이너스 1분의 b다. 이렇게. 4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은 똑같다. 이 정도만 외워달라고. 근데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여기는. 그러니까 부호가 맞불, 맞불이 무조건 반복이 됩니다. 사실 5차식도 똑같아요. 이해 가요?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선생님 설명도 안 했는데 여러분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통 부분을 치환해서 푸는 방법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을 치환해요. 이렇게 전체를. 그럼 여기 a가 있고 a 빼기 6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됐죠? 전체를 다 치환해도 돼요. 뭔 상관이야, 그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a 대신에 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을 넣어주면 이렇게 나오고요. 인수분해, 여기서 인수분해 하는 거죠. 인수분해를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풀라고 했으니까 답을 구해야 돼요.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2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이거나 또는 1. 이렇게. 됐죠? 자, 요 문제. 보기차식이죠, 보기차식. 그죠? 치환하지 말고 바로 하자. 졸리니? 졸려? 이제 금방 끝나. 좀만 차려봐. 정신 차려봐. 너무 빠른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고차 방정식이 사실은 인수분해 잘 돼 있으면 되게 쉬워요. 똑같아. 인수분해를 통해서 어차피 근을 구하는 거고 동일하죠 뭐.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라고 해봤자 오메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오메가도 사실은 복소수하고 2차 방정식 쪽에서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어차피 조금 달라지는 내용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 봐볼게요. 저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임마? 되죠? x제곱 빼기 4 x제곱 빼기 9는 0 이렇게. 그래서 x 더하기 2 x 빼기 2 x 더하기 3 x 빼기 3은 0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모든 양의 근의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6이에요. 6. 야, 근데 요거 내가 그때 예전에 그래프 그리는 거 잠깐 얘기했었지 않니? 일단 선생님이 좀 뭐 이거 재밌는데 재미없나? 하나 얘기를 해볼까? 너네 요거 y는 x 빼기 1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 그릴 수 있니? 이거 직선? 어떻게 그려? x축이 이렇게 있으면 1 통과게끔 이렇게 그리죠. 지금 여기 앞에서 잘 들어와봐. x의 개수가 양수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려다 보면 돼요. 만약에 이제 y는 x 빼기 1, x 빼기 2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지 했지? x 값이 있고 1, 2를 잡은 다음에 이 그래프가 앞에가 양수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쪽을 바라다 보면 되니까 이렇게 통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얘의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y 값이 0이 되는 지점이고요. y 값이 0이 된다는 건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그지? 그리고 똑같다라는 얘기인데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이거는 1, 2, 3 이렇게 있잖아요? 꼬리가 어디라고? 그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지?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아. 근데 지금 뭐 이렇게 4개가 나오잖아? 4개가 나오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4개 지나가니까. 이게 4차 함수의 그래프고, 얘가 3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요걸 이제 배우는 게
수투에서 이걸 배웁니다. 지금 이제 그 흐름을 좀 잘 보세요. 그러니까 니네가 2차 방정식 막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2차 함수하고 x축과의 교점에 관련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2차 함수하고 어떤 직선과의 교점을 본 거고 막 이런 거 한 거지. 그지? 그럼 니네가 보고 있는 이 3, 4차 방정식을 하는 이유는 또 뭐다? 요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하려고.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 그래프 그리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잘하면 나중에 가면 부등식 쪽에서도 되게 쉬우니까. 다 졸려해가지고. 자, 이거 무슨 방정식? 상반 방정식. 맞아요? 개수가 대칭이죠? 자, 어떻게 풀죠? x제곱으로 묶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막 나누거나 그러면 안 돼. x제곱으로 묶어야 돼. 묶으면 x제곱 더하기 4x 빼기 3 더하기 x분의 4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건 놔두고 여기 보이시죠? 요 두 개를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라고 쓰면 여기 4로 묶이면서 x 더하기 x분의 1이 나오고 빼기 2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오고 앞에 쪽에 x제곱이 나오죠? 이렇게 됐나? 이해 갔죠? 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2인 건 알잖아. 제곱 빼기 2인 거. 그치? 바로 쓴 거야. 자, 요걸 뭐 치환해도 되는데 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5. 곱해서 마이너스 5 더해서 4. 5하고 마이너스 1. 5하고 마이너스 1. 민찬이 정신 차려.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5.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1. 됐지? 그리고 x제곱이 있지? 어떻게? 넘겨. 이렇게. 그러면 x제곱. 순서 바꿔. 5x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는 0.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 모든 시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2차식 곱하기 2차식이니까 전부 시근을 갖거나 전부 허근을 갖거나 둘 중에 하나가 시근을 갖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일 확실한 방법은 판별식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뭐 잘하는 친구들은 뭐 바로 외울 수도 있는데 이게 있지? 이게 무조건 허근이 나오는 식이라서 요거 x 세제곱 더하기 1을 인수분해하면 요거 나오잖아요. 이게 무조건 허근 나오는 식이라서 여기는 제끼고 얘가 실근이겠구나 라고 하고 풀어도 됩니다.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4차 방정식이 실질적으로 끝났고 지금 선생님이 보기엔 이 문제집에서 아직 다뤄지지 않은 내용들도 되게 많아요. 여기는. 그치? 그러니까 요 정도로 지금 하시고 나중에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거라든지 이런 충분한 것들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걸 토대로 해서 또 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니네 스스로도 풀 수 있기 때문에 뭐 다 다루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할 건 아니고, 그지? 기본적인 것들 좀 충실해서 했으면 좋겠어. 여기 뭐 몇몇 친구들 중에서는 자기가 차근차근히 해야지 뭐 선행해봐야 뭐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말이 맞기도 한데 수원의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 너무 많아서 이게 양이 달라.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것 좀 잘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막 여기만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3월달 되면 이것만 주구장창 하는데 뭐. 그런데 얘기했나? 니네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거의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이거나 아니면 2차 함수까지이거나. 그러니까 조금 덜 나가는 학교는 2차 함수까지, 좀 많이 나가는 학교는 여기까지, 더 많이 나가는 학교는 2차 함수까지, 2차 부등식까지. 근데 부등식까지는 잘 안 나가요. 부등식까지 나가면 이게 밸런스가 조금 안 맞아서
그리고 만약에 2차 함수까지 나가는 학교는 기말고사를 도형의 이동을 보통 안 나갑니다. 원방까지 자른 다음에 2학년 1학기 시험 볼 때 도형의 이동을 같이 봐요. 보통 그렇게 많이 나가요. 고등사 하양이 너무 적어서 오히려 그냥 도형의 이동을 뒤로 붙여가지고 2학기 때 보는 학교들도 제법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종총고, 뭐 고운고, 웬만한 학교는 다 그렇게 했어요. 다종고 뭐 이렇게 해서. 하여간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외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꼭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잘 이해만 해주세요. 이해만 해주세요. 잘 봐봐요.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x 세제곱의 1의 한 허근 오메가 관련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요 얘기가. 요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자, 일단 원칙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이죠? 맞아요? 그러면 허근은 근이에요? 근이 아니에요? 근이죠. 근이죠. 근은 어떻게 한다고요? 대입이죠.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근이면 뭐다? 대입이죠? 그럼 대입을 하세요. 1번. 오메가의 세제곱은 1. 근을 보면 대입하라고. 기본이지? 됐지? 자, 근데 1을 넘기면 인수분해가 되는데 x 세제곱 빼기 1은 0이거든요? 요거 인수분해는 내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했죠? 어떻게 돼요? x 빼기 1,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 오메가가 1입니까? 오메가는 1이에요? 1이 허근이에요? 아니죠? 그럼 오메가 근은 어디서 가질 수밖에 없어? 여기서 가질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자면 이거의 다른 말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한 허근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제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요거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의 개수를 보세요. 개수가 모두 실수죠. 2차 방정식이 허근을 하나 갖고 실근을 하나 갖는다. 말 되나요? 안 되죠.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면 무조건 두 개를 갖고 안 가지면 무조건 안 갖잖아. 잘 생각해보라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2차 방정식이 허근 하나 실근 하나를 가져? 그럴 수가 있어? 있어 있긴. 어떻게 되면? 개수가 실수가 아니면. 그래서 이제 개수가 실수인 게 좀 중요한 거야. 개수가 실수야? 허근이 하나야? 말이 안 된다니까? 맞지? 내 말에 이해 가지?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이 허근과 또 다른 한 허근이 있는 거야. 근데 두 개를 더했더니 실수고 두 근을 곱했더니 실수네. 또 다른 한 근은 무슨 근일 수밖에 없다? 죽일까? 너네를 죽일까? 무슨 근일 수밖에 없어. 응? 쥐 죽을래? 무슨 근이야? 아니, 너 제발. 뭘 못 들어, 못 듣긴. 자, 다시 천천히 잘 들어와봐. 얘가 개수가 실수잖니? 허근 하나를 가져. 허근은 i가 붙어 있는 건 알겠니, 니네? i가 붙어 있는 게 허근이잖니? 그지? 근데 그 허근과 어떤 또 다른 한 허근이 있는 거잖니? 실근 아닐 거 아니야. 두 개를 더했더니 실수, 두 근을 곱했더니 실수라고. 또 다른 한 허근은 뭐냐고. 혈내근이지, 이씨. 진짜 환장해. 이거 지금 우리 반 에이스 2명이 빠져가지고 그래. 상원이하고 장태가 빠지니까 이거 확 수준이 확 낮아지네. 그래서 또 다른 한 근은 뭐다? 혈내근일 수밖에 없다. 혈내근. 알겠죠? 그래서 요것도 근, 얘도 근이야. 요것도 얘 두 개 다 근이야. 자, 그럼 근이니까 어떻게 해? 대입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귀찮은데 한번 쓸게. 켤레 오메가 제곱 더하기 켤레 오메가 더하기 1은 0. 됐지? 문제 없지? 자, 그 다음에 뭘 쓸 거냐면 두 개가 모두 근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볼게. 두 근의 합은요? 뭐예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죠? 하나는 오메가, 켤레 오메가,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요?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제일 기본인데 사실은 꼭 외울 필요는 없는데 외워질 수밖에 없지. 자, 그리고 추가로 들어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오메가 제곱이 넘겨봐봐.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고 여기 보여? 켤레 오메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인 거 알겠니? 맞지?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랑 켤레 오메가가 같아. 그지? 여기서 넘겨보라고. 켤레 오메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근데 이거 이때만 그런 거야. 이거 뭐 전부 다 그런 게 아니야. 어떤 두 개의 켤레근 관계에 있으면 무조건 이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때 한 허근 오메가의 일 때만 이런 성질을 갖는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외울 것도 없어. 여기 찾으면 되니까. 됐지? 그리고 켤레 오메가 여기 보여? 여기도 보이니? 얘를 살포시 넘겨. 이렇게. 그럼 얘가 오메가 분의 1이야. 됐어? 그게 저기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 됐죠?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하나 더 해볼게. 지워도 되죠? 뭐 이거 할 것도 없어. 하나 더 해볼게. 자, 이거 내가 왜 외우지 말라고 하는지 좀 이따가 또 다시 얘기할 거니까 한번 보세요. 자,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이때 한 허근 오메가야. 이렇게 나왔어. 얘는 어차피 알파, 베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맞죠? 그러면 일단은 대입이죠.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됐죠? 근이니까. 그럼 얘를 또다시 인수분해하죠. x 세제곱 더하기 1. 맞아? 어떻게? x 더하기 1,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 이해가? 맞지? 다시 말하자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이 오메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두 개의 근을 허근을 합했더니 1, 곱했더니 1. 뭐야? 나머지 한 근은 뭐야? 켤레근일 수밖에 없잖아. 이해가? 그러면 대입. 귀찮으니까 하나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 더하기구나. 아니 빼기 맞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메가 더하기 켤레 오메가는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켤레 오메가는 1이고 요 밑에 쪽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한 것들을 뒤집으면 되니까 굳이 안 쓸게. 귀찮아서. 됐죠? 외울 필요 없어요. 안 외우고 여기까지 쓰면 사실 다 나와. 저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요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내가 얘를 왜 굳이 외우지 말라고 하냐면 사실은 세제곱해서 1이 나오는 애,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데에서만 허근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가정해봐. x 세제곱은 8이 되는 한 허근 오메가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해봐. 외워서 할 거야?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오메가를 먼저 대입하겠지. 그치? 선생님이 방금 전에 한 거대로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어떻게 해요? 오메가를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어요? 얘를 인수분해 하겠죠.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x 빼기 2, x 제곱 2x 더하기 4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오메가가 2겠냐? 아니잖아. 이거잖아. 아니 근데 허근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2 곱했더니 4니까 또 다른 한 근은 무슨 근이야? 켤레 오메가네. 맞아?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허근이 만약에 나왔다면 개수가 실수라면 또 다른 한 근은 무조건 무슨 근일 수밖에 없다? 켤레 근일 수밖에 없다. 그치?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네.
개수가 실수라면 실수가 나오는 게 거의 90% 이상이에요. 다만 10% 정도 되는 문제가 그런 표현을 안 쓰고 너네의 빅엿을 먹이는 거죠.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때 오메가 더하기 켤레 오메가는 마이너스 2, 오메가 곱하기 켤레 오메가는 4 하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더하기 4는요. 이런 거 쭉 적어야 된단 말이야. 외울 거야 여기까지? 아니지. 그래서 무턱대고 외우지 마시고, 그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됐니? 됐어? 오케이. 자,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이게 복소수 I랑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얘는 어떠한 한 허근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I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어떤 복소수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한 허근 오메가니까 오메가를 대입하세요.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란 말이야. 그러면 6제곱은 뭐예요? 1. 9제곱은 뭐예요? 1. 3의 배수가 뭐예요? 1이죠. 그러면 1010에서 제일 가까운 3의 배수를 빨리 찾아요. 뭐야? 1008, 1008이 제일 가까워요. 1010에서. 왜 그런지는 알죠? 어떻게 구해요? 3의 배수? 원치를. 진짜.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예요. 알겠죠?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 알겠죠? 그래서 오메가의 1008 이렇게 나오면 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8 9잖아요. 이건 3의 배수다. 이건 9의 배수이기도 해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9의 배수면 9의 배수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요. 맞죠? 그러면 저거는 보니까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죠? 자, 근데 아직 안 쓴 게 있잖아. 아, 이거면 x 빼기 1에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니까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구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지? 여기까지 됐어? 외운 게 아니야. 그냥 뽑았잖아. 몇 초 안 걸려. 그럼 요거를 여기서 이제 푸는 방법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 푸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풀 거냐면 너네들이 적어도 외우지 않고 푸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통분을 하세요. 그냥 통분을 하면 오메가의 4제곱 더하기 1이에요. 이렇게 오메가의 4제곱 더하기 1 됐어? 그러면 오메가의 4제곱은 뭐야? 오메가 더하기 1이랑 같지. 왜?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니까. 그러니까 차수를 계속 낮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 갔죠? 근데 오메가 더하기 1은 뭐랑 같아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같죠? 약분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지? 이해 갔어? 한번 딱 대충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적혀있던 것들을 외워서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라는 걸 딱 적어놓고 차수를 계속 낮추다 보면 그냥 여기는 등호 관계에 있으니까 뭔가가 지워지는 값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알겠어요? 그죠? 11번. 자, 이건 뭐 활용 문제니까 그냥 선생님이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활용 문제는 선생님이 크게 설명할 게 없어요. 이거 뭐 국어 선생님한테 국어 능력만 좀 전수 받으면 되는 거지. 이거 뭐 내가 문제 읽고 그냥 적는 건데 뭐. 해볼게. 어떤 정육면체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읽을 때 조금 잘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정육면체네? 아, 근데 길이가 뭔데? 안 나와 있네? 밑면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1, 2cm만큼 줄이고 그럼 정육면체가 있는데 한 변의 길이를 안 줬어. 그렇구만. 그럼 한 변의 길이 x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근데 밑면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1cm, 2cm 줄이고요. 그럼 여기는 x 빼기 1, 가로의 길이를
여기는 x 빼기 2 이렇게 줄이고요. 높이를 3cm만큼 늘려서 어이쿠. 뭐 이런 모양이 나오나 보지, 그지? 대충 그려, 대충 이렇게 됐지? 됐어? 자, 3cm만큼 늘려서 만든 직육면체의 부피가 12다. 처음 한 모서리의 x값은 무엇이냐? 아, x 빼기 부피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죠? x 빼기 1, x 빼기 2, x 플러스 3이 뭐다? 10이다. 이렇게. 너무 하기 싫죠? 너무 아름다운데 다시 바꿔놔야 되죠? 해야 돼요, 근데. 어차피 니네들 수준에서는 빨리 하는 방법이 알려줘봐야 알려주면 더 괴로워. 함수로 이해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해요. 알겠지? 자, 해볼게. 자, 뭐 이런 건 있어요. 이거를 막 전개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세 개의 근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고 하나는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죠? 세 근의 합이 뭐예요? 합이 0이고 두 개씩 곱해요. 두 개씩 곱하면 뭐가 나와요? 2 빼기 6 빼기 3 하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냐? 그 다음에 세 개 다 곱한 거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6 나오지? 그래서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7 x 플러스 6은 12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마이너스 6이요? 잠깐만. 아니지. 할수 있지. 나할수 여기를 빼야지. 이제 아직 안 뺐어. 그냥 흥분들 하지 마시고. 요거란 얘기 아니에요? 합은 마이너스 1이 있고 얘는 그대로 있고 얘는 마이너스 붙여넣는 거 아니야? 그렇죠. 왜? 내가 이상해? 네가 잘못했지? 깜짝이야. 1, 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이 들죠? x 더하기 1이 있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 있죠? 그래서 x 더하기 1하고 x 빼기 3하고 x 더하기 2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x값이 3이 나오는군요. 3이. 됐나요?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대표 문제 하나씩 풀게요. 11문제니까 끝나기 전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할게요.